안녕하세요. 박성철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스프링 MVC 파트 2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컨트롤러에서 파라미터 수집하는 방법, 그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모델이라는 데이터 전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한 사용자 요청과 함께 전달된 그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자의 파라미터들을 컨트롤러에서 이제 수집하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 내용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그 컨트롤러에서 그 사용자 요청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하고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때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도 활용되겠고, 그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서 필요한 이제 자원들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한 다음에는 그 결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 이제 뷰 페이지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뷰 페이지만 이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뷰 페이지가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내줄 결과를 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도 보내주고자 할 때 그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제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JSP에서 그 서블릿 코딩을 한 걸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블릿에서 데이터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한 후에 JSP 페이지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달할 데이터를 request.set attribute라고 해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JSP로 포워딩 시켜줬던 그 기억이 날 거예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모델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노테이션,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어노테이션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모델 애트리뷰트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받은 파라미터를 뷰 페이지로 연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우리가 컨트롤러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매개 변수는 기본 타입일 수도 있고, 뭐 인티저, 스트링, 플로트, 뭐 이런 기본 타입일 수도 있고, 사용자가 정의한 객체, 데이터 트랜스포 오브젝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우리가 매개 변수로 받는데 기본 타입으로 받을 수도 있고, 사용자가 보내준 파라미터들을 여러 개 이용해서 DTO 객체로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본 파라미터로, 기본 매개 변수, 기본 타입의 매개 변수로 받은 파라미터는 뷰까지 자동으로 전달이 안 돼요. 근데 그 매개 변수 앞에 모델 애트리뷰트라는 어노테이션을 적어주면 그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전달된 파라미터는 뷰까지 전달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DTO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DTO 객체로 받았다면, 컨트롤러 메소드의 DTO 타입의 매개 변수로 받았다면 그놈은 모델 애트리뷰트나 어노테이션을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뷰까지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로 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겠죠. 실제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라는 것은 우리 서블릿에서 respond, send, redirect 썼던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거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리다이렉트 할 때 리다이렉트 할 그 요청에 포함시킬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로 지정해서 건네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먼저 하고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DTO를 통해서도 DTO도 만들어 봤고요. 샘플 DTO. 그 DTO 이걸 이번 시간에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컨트롤러 메소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매핑 해서 리퀘스트 매핑 해서 어떤 URL로 할까요? URL 모델이라 하죠. 모델 하고 public string 보이드 해도 되는데, 자, 모델 테스트 모델 @ttr 뭐 이렇게 합시다. 해서 리턴 하기를 샘플 밑에 샘플 밑에 모델 attr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 컨트롤러의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적어주면 되죠. 자, 샘플 DTO 타입의 객체를 받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받고 싶어. int 페이지 이렇게 받고 싶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사용자가 이 모델 샘플 슬래시 모델이라는 요청과 함께 보내준 그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이 매개 변수에 전달을 하는데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DTO 객체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파라미터에 페이지라는 이름의 파라미터가 있었다면 페이지라는 이 매개 변수, 인트형 매개 변수에 이렇게 설정도 해주고 자동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 MVC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 뭐 리퀘스트 이렇게 파람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페이지란 이름의 파라미터로 온 것을 이 인트형 페이지 매개 변수에 매핑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자동으로 매핑 시켜준다라는 거고, 파라미터 이름과 이 매개 변수 이름이 같으면 굳이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샘플 DTO로 객체가 만들어지려면 샘플 DTO는 이 프로퍼티로 name과 age를 가지니 name과 age란 이름의 파라미터가 넘어오면 이 샘플 DTO는 만들어지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런 DTO로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이놈이 자바빈 규칙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바빈 규칙이라 함은 empty constructor, 어떤 매개 변수도 가지지 않는 생성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스프링 프레임워크이 new 해서 샘플 DTO 해가지고 아무것도 데이터를 안 주고도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클래스 샘플 DTO를 정의할 때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자동으로 자바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생성되죠.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empty 컨스트럭터, 아무 매개 변수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프라이빗 멤버 변수에 대한 set 메소드와 get 메소드들이 존재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자바빈 규칙인데, 이 규칙에 맞는 객체에 대해서는 넘어온 파라미터로 이 객체를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자동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 모델, 이 컨트롤러 메소드의 결과를 가지고 뷰를 생성할 우리가 JSP 페이지를 만들도록 합시다. JSP 페이지를 그래서 샘플 밑에 모델 ATTR이라는 모델 attr.jsp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 이 뷰 페이지로 컨트롤러의 그 매개 변수가 전달되느냐 이 말이에요. 컨트롤러에 이 뷰를 생성하게끔 한 모델 attr.jsp를 호출하게 되는 이 컨트롤러 메소드의 이 매개 변수들이 그 JSP 모델 attr.jsp로 전달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전달이 된다면 이 값들을 이용해서 이 JSP가 동적으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 그 앞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DTO 형태로 만들어진 DTO 타입의 객체는 뷰 JSP 페이지로 자동으로 전달이 된다. 하지만 기본 데이터 타입 형태의 매개 변수는 JSP 페이지로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달되려면 얘가 이제 이름과 값의 쌍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건데 이 값이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름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런 DTO는 이 클래스 이름에서 앞에 글자 첫 글자를 소문자로 바꾼 그게 뷰 페이지로 JSP 페이지로 전달될 때 이 데이터 이름이 되겠다라는 거고 이 이름에 해당하는 값은 이 DTO 객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JSP에서 그걸 한번 찍어봐요. 모델 에디 그게 정말 찍히나 봅시다. 자 여기서 H1에서 모델 애트리뷰트 페이지 해서 H3에서 뭐를 할까요? 샘플 DTO 해서 이게 찍히나 하는 봅니다. 찍을 때는 우리가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찍을 수 있고 찍으려면 자 넘어온 데이터의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데 이름이 뭐냐면 아까 샘플 DTO라고 했죠, 그죠? 클래스 이름에서 앞에 자만 소문자로 바꾼 거. 물론 우리 이름을 특별히 이렇게 지정 안 해줬기 때문에 디폴트는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고. 그리고 페이지 값도 기본 데이터 타입이었던 매개 변수에서 페이지 값도 넘어오느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페이지 이렇게 이게 이렇게 찍힌다면 뷰 컨트롤러의 그 파라미터로부터 생성된 매개 변수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전달된 파라미터가 뷰 페이지까지 전달되는구나를 알 수 있고 전달되지 않는다면 여기 찍히지 않는다면 전달되지 않았구나 이걸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렇게 서버가 떴나 근데 서버가 안 떴죠, 그죠? 서버를 띄웁니다. 자, 서버를 띄우겠습니다. 서버를 띄우고 우리가 쟤를 호출하려면 로컬 호스트 8080의 샘플의 모델에 이렇게 네임과 에이지, 페이지 이렇게 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스타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로컬 호스트에 8080의 샘플의 모델에 이렇게 모델의 네임은
sCpark and age는 20 and page는 2. 이걸 안 찍어봤네. 이걸 한번 찍어봅시다. system.out. 로깅은 아직도 안 됩니다. 저는 사실 해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뭐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DTO 한번 찍어보고요. DTO에는 toString 메소드를 이제 오버라이딩 해놨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정보가 찍힐 거고요. system.out.println에서 페이지 해서 페이지 이렇게 찍어봅니다. 제대로 컨트롤러 메소드로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뷰 페이지로 전달되는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내가 바꾸면 서버가 이걸 디텍션해서 새로 읽어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지금 수정한 것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읽어 드리고 있네요. 됐고, 리로딩이 completed 됐죠? 이렇게 해보면, 요청을 해보면 찍힙니다. 네임이고, 네임과 age, sCpark 20 이렇게 DTO 객체가 찍혔고요. 페이지도 2가 찍혔어요. 그리고 뷰 페이지 보면 sample DTO에서 이렇게 찍혔습니다. 우리가 toString 메소드로 정의한 그대로. 근데 페이지는 찍히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파라미터가 컨트롤러 메소드로 전달됐을 때 자바 비행 규칙을 따르는 이 DTO 객체는 자동으로 뷰 페이지까지 전달되지만 기본 타입의 매개 변수로 전달된 파라미터는 뷰 페이지까지 전달되지 않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이제 이렇게 넘어온 이제 파라미터로 넘어온, 그래서 기본 타입의 매개 변수로 매핑된 이 파라미터도 뷰 페이지로 넘겨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경우에 쓰는 게 바로 모델 애트리뷰트다. 애트리뷰트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모델 애트리뷰트다. 그래서 물론 그래서 이 말은 페이지라는 파라미터로 넘어온 거는 이 페이지라는 매개 변수로 매핑을 시키고, 그리고 얘는 뷰 페이지까지 전달시켜줘 이 말입니다. 만약에 페이지가 아니고 다른 이름을 왔다면 my page로라는 파라미터로 왔다면 이렇게 이름을 명시해 주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온다면 파라미터도 이렇게 모델 애트리뷰트만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수정하고, 그죠? 수정하고 똑같은 테스트를 다시 해봤을 때 페이지가 찍히면 모델 애트리뷰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다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요청을 해보면 인터널 에러가 났어. 인터널 에러가 났어요. 인터널 에러가 날 수도 있지, 그죠? No such method exception. No such method exception. No such method exception 났어요. No such method exception 왜 나냐? 했을 때, 자, 모델 애트리뷰트는 이렇게 이거 때문에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무조건 지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exception 내용이 그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no primary or default constructor. 그거 어디서 났나 이게? 일시적으로 난 건가? 자, 일단 조금 한 번만 더 해봅시다. completed 됐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했을 때 지금 전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 애트리뷰트라고 지정을 하면 그 값은 기본 데이터 타입의 매개 변수에 매핑되지만 뷰 페이지로 전달되는구나 알 수 있고, 이거 한 번만 지워봅시다. 다시 세이브, 컨트롤 S. 항상 저장하는 거에 습관적으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세요. 컨트롤 S. 교수님은 수정만 하면 컨트롤 S 누릅니다.
그래서 서버가 다시 리로딩을 하겠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mpleted 됐고 이렇게 하면 저것 때문에 나는 게 맞다. 그렇군요. 이제 이거는 항상 이렇게 적어주는 걸로 파라미터 이름을 적어주는 걸로 그래야 저 이름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게시판 구현할 때를 이렇게 보면 게시판 그러니까 게시글 목록을 주세요라는 요청이 오면 얘가 뭐 하겠어요? 만약에 이 컨트롤러 메소드가 게시글 목록을 구하는 거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올 수도 있겠죠. 오고 그 다음에 몇 번째 페이지 우리가 페이지네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몇 번째 페이지에 게시글 목록을 보여줘 이런 요청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 페이지를 가지고 이 메소드가 DB에서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이제 게시글 목록을 가져오겠죠. 가져온 다음에 그 목록을 어떻게 이 JSP에 넘겨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파라미터로 넘어온 데이터만 JSP로 전달해 주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한 결과를 추가적으로 파라미터로 넘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그 처리된 추가적인 결과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될 때 그때는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 말이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모델이다라는 거죠. 모델이라는 객체다. 모델이라는 객체고 이 모델이라는 객체를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임포트를 합니다. 임포트를 했습니다. 이 모델이란 객체를 이렇게 컨트롤러 메소드에 매개 변수로 선언하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이 객체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주고 이 객체는 모델이라는 객체는 모델 attribute.jsp 그 뷰 페이지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추가적으로 넘겨주고 싶은 데이터가 있다면 이게 뭐 그냥 문자 이거 어떤 타입이라도 어떤 데이터라도 다 넘겨주면 됩니다. 어떤 객체라도 모델.add attribute 해서 자 넘겨줄 때는 뭐 이름과 값의 쌍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넘겨줄 값의 이름은 예를 들어서 뭐 my data다 이렇게 아니면 my data my name이다 my name이다 your name이다 오늘 왜 쓸데없는 걸로 지금 my value다 my value는 뭐 여기 객체가 와도 돼요. 그래서 my name is spark 이렇게 넘깁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주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모델에 넣어주면 되고 그 모델에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뽑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my value 그래서 my value라는 이름을 넘어오니까 my value 이렇게 expression language로 표현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번씩 이게 에러가 아직도 안 고쳐졌네. 이렇게 에러가 쓸데없이 나면 지웠다가 다시 해서 저장하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요청했을 때 뜬다는 거죠. 이렇게 파라미터로 넘어간 데이터도 뷰로 넘어오고 컨트롤러에서 추가적으로 준 정보도 이렇게 넘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델과 모델 애트리뷰트를 이용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라는 놈이 있어요.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는 이렇게 결과를 뷰 페이지로 바로 전달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컨트롤러 메소드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뷰 페이지로 연결시켜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다른 요청으로 리다이렉션 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해보면서 얘기합시다. 매핑에서
리다이렉트 이렇게 해도 되겠죠? 리다이렉트 퍼블릭 string 테스트 리다이렉트 이렇게 하고 string 리다이렉트 하려면 string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 리턴에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라는 놈을 하나 매개 변수에 만들어 주세요. rttr 이것도 임포트를 시켜야 되겠죠. 임포트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뭔가 이제 리다이렉트란 샘플에 리다이렉트란 요청이 오면 막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어떤 결과 뭔가 이제 여기도 add attribute 해서 그 이름과 값의 쌍으로 요 value는 데이터 생각이 안 난다. 네오라이온 이렇게 넣어주기로 해요. 응? 이거 왜 이러는지. 갈로가 하나 더 있었네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여기 리다이렉트를 하는 거. 리다이렉트해서 자 샘플에 모델로 리다이렉트 해라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리다이렉트가 뭔지 알죠? 모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리턴 그냥 앞에 그러니까 리다이렉트 땡땡 붙여야 되죠. 이렇게 리다이렉트라는 이제 프리픽스를 앞에다 붙이면 이거는 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뷰 네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결과로 뭘 주냐 하면 이거 처리한 다음에 웹 브라우저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 리다이렉트 요청을 해서 이 컨트롤러 메소드를 실행하게끔 한 그 요청을 보낸 클라이언트 브라우저한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야, 너 샘플의 모델이라는 요청을 내한테 다시 보내.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지시를 내리면서 그 요청 보낼 때 데이터를 이걸 넣어가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클라이언트 이 얘를 다시 보내. 이 요청을 다시 해.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필요한 네임은 네오라이온 하고 에이지는 낭낭 18세 페이지도 줘야 되니까 자 페이지는 100페이지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리다이렉트란 요청을 보내면 내가 보는 결과 뷰 페이지는 아까하고 똑같은 페이지를 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이렇게 해서 내가 샘플에 리다이렉트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하면 리로딩 하고 있어서 느린 거예요. 아직 그냥 조금 더 기다렸다 할걸. 리로딩 됐고 이렇게 오는 거죠. 나는 리다이렉트를 요청했는데 보면 URL 페이지도 모델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네오라이온 페이지는 에이지는 18에 페이지는 100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내가 리다이렉션 할 때 리다이렉션 하면 할 때 그 URL과 함께 요청 데이터로 보낼 것들을 웹 브라우저한테 알려줄 때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에 넣어준다는 거죠. 리다이렉트
가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걸 이게 설명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청을 오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게 인터넷 너머에 클라이언트와 이게 웹 서버가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인터넷 너머에서 요청을 하면 결국 이제 컨트롤러로 올 거고 컨트롤러가 DB하고 이렇게 인터랙션해서 BNS 로직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뷰한테 주면 뷰가 그 처리 결과를 이용해서 최종 결과를 생성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돌아가는 로지 우리가 그냥 이 컨트롤러 메소드에서 리턴 하면 그게 이제 뷰 페이지로 연결되는 거고 이 뷰 페이지가 이렇게 생성되는 거예요. 뷰 페이지가 생성되는데 잠깐만 중간에 좀 인터럽트가 걸려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뷰 페이지가 생성되는데 이렇게 생성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게 전부 이제 요청과 응답이 요청에 대한 응답이 가기 전까지 웹 서버의 메모리 공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런 일인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리다이렉션 하는 경우는 그게 다르다는 거죠. 리다이렉션 하는 경우는 요청이 왔어요. 그럼 요청이 왔고 그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할 거예요. BS 로직 2번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뷰 페이지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3번 리다이렉트 해서 이쪽으로 리다이렉트 이 URL로 리다이렉션 하세요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웹 브라우저에게. 그럼 웹 브라우저가 그 URL로 다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시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비즈니스 로직을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뷰에게 전달하면 그 뷰가 응답을 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앞에 그림은 리다이렉션 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 뒤에 거는 리다이렉션 하는 경우를 그 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다라는 거. 우리가 그리고 그 RTTR, Redirect Attribute는 이 경우에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다시 리다이렉트, 다시 요청해라 라고 할 때, 이 요청 보낼 때 내한테 전달할 파라미터를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에 넣어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언제 리다이렉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변경을 가하는 요청이었을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로 뷰를 만들어 주지 않고 다시 요청하세요 라는 지시를 내리는 형태로 구현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URL로 다시 요청을 해서 뷰 페이지를 최종적으로 받아보는. 예를 들면 게시글을 등록 요청하는 거예요. 게시글 등록 요청을 하면 그건 데이터베이스에 변경을 가하는 연산이니까 데이터베이스에 게시글을 등록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러가 자 게시글 목록 보기 요청을 다시 보내라 네가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게시글 보기 목록 요청을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러가 게시글 목록을 다시 가져와서 뷰 페이지를 생성해서 클라이언트에 주면 내가 아까 등록한 게시글이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DB에 변경을 가하는 연산을 이렇게 요청하고 나서 만약에 리다이렉션 하지 않는다면 그 요청을 사용자가 계속 주소줄에 리프레시 하면 재요청 누르면 계속 똑같은 게시글 등록 요청이 계속 온다는 말이죠. 계속.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내가 리프레시 눌렀을 때는 가장 그 웹 브라우저가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보낸 요청을 또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게시글 등록해 주세요라고 오고 그러면 게시글 등록하고 나서 컨트롤러가 자 게시글 목록 보기 요청 다시 보내 그러면 게시글 목록 보기 요청 다시 보낸단 말이죠. 그럼 게시글 목록을 이렇게 결국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웹 브라우저에 내가 리프레시 누르면 어떤 요청이 계속 오는 거예요? 게시글 목록 보기 요청이 계속 오는 거예요. 게시글 목록 보기 요청은 계속 와도 DB에 어떤 변경을 가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변경,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를 가하는 연산을 요청했을 때 그 뷰 페이지는
리다이렉션 형태로 생성되게끔 한다. 그게 일반적인 웹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모델이라는 데이터 전달자, 데이터를 어디로 전달하는 거죠? 근데 어디로? 뷰 페이지로 전달한 데이터 전달자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모델 애트리뷰트를 사용하는 방법, 모델 애트리뷰트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했고요. 프리미티브 타입의 매개 변수를 뷰 페이지로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고, DTO 객체는 자동으로 전달된다라는 거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컨트롤러의 리턴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